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한석도 건지지 못하고 참패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네, 대구 수성갑 지역에 출마하셨지만 아쉽게 낙선을 고별되셨는데요. 아쉽지 않는데 표차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역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까요? 예, 지역주의가 더 어떻게 보면 강고해지지 않았나 할 정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민주진보계열이 비례까지 하면 175석 그리고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187석이 돼서 엄청 다수당이 되고 국민의힘은 108석 이렇게 됐지만 영남은 보면 7석이 있다가 5석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까지 뚫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이 2번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을 했다 이래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선거 전에도 이렇게 현상이 결집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셨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손 흔들어 주시고 저녁 때 이제 막걸리 집에 가면 손잡아 주시고 정권이 잘못돼 간다 우리 일당 독점을 타파해야 된다 했는데 그같이는 똑같이 나오니까 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허탈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때껏 우리가 침묵했던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이 이제 정치적 이제 커밍아웃은 하셨다.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낸다.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해도 친구들하고 있어도 그걸 밝히지 않다가 이제는 여러분이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착시했다. 그래 보이고 또 막판에 그 결집했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났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정말 더디지만 그게 안타깝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더디게 움직여요. 더디게.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데 저희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너무나 강고한 벽을 느껴서 저 사랑하는 내 고향 대구를 위해서 우리 대구민주당이 뭐를 더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압승을 거둔 중앙당은 축제 분위기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고생하신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떡밥을 던지지 않고 민주당은 도저히 못 잡는 물고기라 생각해서 떡밥을 안 던지니까 두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둘 다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는 만큼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서 대구 예산이라든지 대구 중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가 국회 가서 적극 설득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데 시민분들께서도 국민의힘은 내 자식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 결과치로 봤으면 민주당은 남의 자식 이 정서가 너무 강고한데 이거 조금 깨주셔야 돼요. 요번 부산도 조금 문이 열리다가 조금 닫혔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예 닫혀 있으니까 모든 도시가 발전하고 활기차지려면 항상 문을 개방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정서적으로만 다가서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꼭 우리 대구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분께서도 꼭 문을 좀 열어 주십사 꼭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장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신 것도 소선거구제에서는 인물이 지역구에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도 좀 개편할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편이 돼야 우리도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보셨지만 완벽하게 동쪽과 서쪽이 갈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지금 동서의 갈등의 시대가 아니고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그 외 비수도권의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심화됐습니다. 격차가 또 심화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대구는 비수도권의 핵심 중심 도시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수도권 공화국의 모든 것에 밀려가지고 모두 아무리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질 것 같은데 속도도 더디고 좀 변화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했는데도 이번 진영 논리에 그 시민들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꾸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 영남당이 돼버렸어요. 영남에서만 득표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도시, 수도권과 다른 광역 시도에는 제대로 어필을 못하지 싶어서 저도 대구 시민으로서 그리고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대구에 살겠지만 대구를 걱정이 되면서도 대구 민주당을 꼭 발전시켜 주는 게 활기찬 대구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 소신에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 길 가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이 꼭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걸 바꾸겠냐. 안 바꿀 것 같아요. 네, 안 바꿔도 이겼는데 네. 안 바꿔도 수도권 사람들은 좋은데 라면서 안 바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민주당만이라도 당규에 한 석이라도 지역구를 배출 못하는 광역시도에는 비례를 배정한다. 라는 그런 명문화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안 바꿔도 이겼는데 이래 생각하시는 수도권 사람도 많을 텐데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는 대구 시민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내 가족 같은 당이다, 자식 같은 당이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계속 이제 한 40년 가까이 찍어주고 계신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 달라.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교육에서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민족 국가라고 해야 성장을 하고 글로벌 추이에 맞는다고 하니 이제는 조금 섞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강고하게 바늘 같은 빛도 안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스스로 좀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한편으로 반성도 하면서 길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늘 구멍으로 빛이 아예 안 듭니까? 이 선거가 이제 기초원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는 아주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체장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아주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당에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는데 이번 저도 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계속 참 이번 선거를 대통령 선거 아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수성구하고 대구를 위한 일꾼 뽑는다 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진솔하게 다가서고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게 할 건지 고민해야겠죠 뭐.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오신 후보분들께서 제시한 공약이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은 게 많았습니다. 아까운데요. 혹시 이 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성구만 하더라도 연호지구가 큰 이제 그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큰 땅이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대구에서 뭐 거의 노른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매호, 성동, 지제도 가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였는데 사실상 그거 가보면 사실상 그린벨트에
특유 고유의 목적을 벌써 박경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벌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빨리 그 중앙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좀 바꿔줄만 한데 안 바뀐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직으로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 거기는 저는 분명히 계속 끊임없이 지금 미술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이 있고 월드컵 경기장, 실내육상 경기장, 삼성 라이온스 파크가 있기 때문에 꼭 50년대는 실내 다목장 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계 프로스포츠도 유치가 페가수스 가는 농구단이 있지만 상륙동에 사니까 제대로 경기를 못 하거든요. 50년 돼가지고 네. 도저히 리모델링 해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뮤지컬 도시, 말로만 뮤지컬 도시인데 딤프라고 지금 20 몇 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전용 극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거기에 좀 조성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또 대구 시내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걸 흐트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그 마케팅 측면에서 꼭 한 곳에 모여야 직접이 돼야 효과를 난다고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저 대신 주호영 의원께서 되셨으니 당신 말씀께서 경륜 있는 정치인이니까 꼭 좀 이뤄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또 협조하실 부분 협조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협조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한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군까지 그 구청장 군수님하고 예산 협의를 했고 네. 작년에도 그 432억 원을 저희들로 민주당 몫으로 확보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수성구도 제가 또 뭐 구청장하고 또 그 우리 민주당 여길이 간사 강원식 의원을 만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했고 우리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 안 될 때도 가서 제가 그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설득을 했고 달빛 내륙철도 이것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당인 만큼 그런 역할은 아직까지 저희들 좀 남아 있습니다. 좀 우리 시민 여러분 좀 대구 민주당 좀 어여삐 좀 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 며칠 좀 쉬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이라 하잖아요. 바늘 구멍만한 빛이 들어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재도 영입이 됩니다.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강고한 이제 지역주의의 근간으로 투표를 계속해 주시면 그 경쟁하는 정당은 소멸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한 당이 계속 독점하면 그 당이 계속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당은 분화되고 어떻게 좀 심한 말로 하면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쟁을 시켜야 이게 자본주의고 경쟁을 시켜주는 게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꼭 경쟁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동네에서 가게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품질 좋아지고 서비스 좋아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도 싸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꼭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쟁하는 정당은 좀 세워 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현재 사법 리스크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전국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친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당히 그 친구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가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런데 한 60여 명들이 저렇게 수십 차례 압수수색에도 안 나왔으면 본인 생각에는 없대요. 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진솔하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돌아섰는 거를 투표로 저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치라는 거는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이거는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옛날로 말하는 영수회담 아니면 한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 한번 회담도 한번 하시고 또 뭐든지 자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걸 좀 타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까지 아우르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강 위원장께서 이번에 30% 넘는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께 인사 좀 하시죠. 예, 저를 지금 30.33% 나왔던데 이번에 정말 많은 지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어떻게 심적인데라 보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해드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뜨거운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환골탈태하는 제가 부족한 게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하지 않은 우리 수성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께서도 한번 부탁드리는 것처럼 조금만 전에들은 왜 저렇게 목소리를 계속 낼까? 왜 국민의힘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을까?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실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외치고 있을까라고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이 돼 주셔서 생각 한번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하고 밀어주신 분께는 송구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